먼저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짧은 경험과 식견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좀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보드게임은 우리가 사는 지구를 지키는데 어떻게 힘이 되어주나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요청하셔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환경을 주제로 한 보드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게임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좀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이제는 경제 위협으로도 번지다 보니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생활에서도 큰 관심과 집중을 하고 있는 시기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환경교육 분야에서는 이 기후위기, 지구온난화에 관한 문제가 사실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그것이 전 지구적인 움직임이나 전 지구적인 관심, 또 집중이 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존에는 선진국 위주로 좀 책임과 의무를 지었던 것들이 이제 이 협약에 참여한 전 지구, 이 협약에 참여한 전 세계 회원국들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협약을 진행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 이제 각 국가마다 이제 환경에 맞춰서 이제 추진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교육 분야에서는 이 흐름에 맞춰서 이제 우리나라도 환경교육법이 기존에 이제 조금 있었던 것들이 2022년에 전면 개정이 되고 또 시행이 되면서 이제 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을 의무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개정 교육 과정 안에는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환경 교육이 별도의 환경 교과로서 이제 운영이 되어 왔던 것들이 2022년 이제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별도 교과와 함께 동시에 여러 교과 과정 안에 생태 전환, 환경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게 되는 이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특히나 환경 교육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학교에서 운영을 해야 하고 의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는 탄소 중립, 뭐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가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이 개념들이 사실 너무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좀 예를 들어 드리면 기후 변화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날씨와 기후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날씨와 기후의 차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야 나와요. 그러면 초등학교 그 이전에 1, 2, 3, 4학년에게는 날씨와 기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이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할 것인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환경교과 이제 전국에 있는 사범대학에 환경교육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단 네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의 의무가 되었으니 환경교육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어떤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영향이 이제 여건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계속해서 교육계에서는 환경을 도대체 어떻게 교육하고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문이 계속 물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전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제 환경 교육이 좀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장 좀 핵심은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이론 강의식 그런 교육보다는 즐거움이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그래야만이 환경 교육이 자칫 잘못하면 책임감과 의무감만을 심어주는 교육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것이 그런 책임감, 의무감만을 이제 심어주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좀 즐거움이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이라는 이제 큰 가치를 이뤄야 하는 교육이다 보니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리고 어, 지식만을 채우는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 내 삶으로 이어지는 실천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환경교육 안에서 좀 중요한 가치로, 핵심 가치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드게임을 이제 교육의 안에 녹여보는 것으로 좀 선택을 해봤는데요. 이제 보드게임이 아마 잘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교실 속에서 가능한 몰입형 체험 교육라는 것과 이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오는 반복, 또 선택, 피드백을 통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학습, 그리고 지식을 넘어 태도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이제 보드게임이 충분히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환경교육에 적용해보자라는 그런 소셜 미션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개발해서 이제 프로그램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좀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가장 먼저 개발했던 안녕 북극곰이라는 보드 게임입니다.
저희 게임은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같은 타일을 찾는 메모리 게임입니다. 그래서 같은 타일을 찾아서 내 북극곰의 집을 다시 지어주는 게임인데요. 이제 게임 안에 타일의 내용을 이제 개인과 국가 차원의 탄소 중립, 그리고 개인과 국가의 환경 파괴 행동을 좀 점수 차이로 구분을 해서 이 개인과 국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좀 게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게임을 교육에 적용할 때는 이제 게임 플레이 두 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환경 파괴 환경 파괴 타일 없이 이제 탄소중립 타일만을 가지고 게임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게임판을 채우는 게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판에서는 환경 파괴 행동까지 넣게 되면 이 환경 파괴 행동을 찾으면 내가 그동안 가져갔던 탄소중립 타일을 버려야 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판 안에 타일을 채우는 게 모든 타일을 활용하면 좀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그 게임 플레이 안에서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실천도 중요하지만 이제 환경 파괴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또 내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 행동을 통해서 국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또 국가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게임 플레이 안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해서 구현을 좀 해보았고요. 네, 이렇게 좀 아이들이 즐겁게 또 게임을 하면서 네,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초록요리사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채식 재료들을 모아서 채식 요리를 완성하는 카드 수집 그 조합형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만들어야 되는 게임 이 요리 종류는 뭐 떡볶이, 짜장면, 감자전 같이 이미 친숙하고 급식에서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요리 재료들을 좀 구성을 해서 이걸 통해 채식에 대한 이해를 좀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식이라고 하면은 보통 아이들도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콩고기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꼭 채식을 위해서 특별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특별한 요리라고 생각하는 좀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뿐만이 채식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이미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도 채식으로 충분히 만들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게임을 통해서 좀 알려주고자 했었고요. 또 게임 안에 추가 점수로 넣어놓은 특수 카드 중에 로컬 푸드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완성된 요리 위에 놓게 되면은 추가 점수가 두 배가 돼서 이 지역 식재료의 가치까지도 이제 학습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좀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또 하다 보면은 특히나 이제 아이들은 이런 카드 수집 조합 게임을 하다 보면 재료 카드를 많이 많이 모읍니다. 필요 이상으로. 그러면 이제 게임이 끝났을 때 요리 카드를 다 완성하지 못하고 남는 재료 카드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게임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게임에 활용하지 못하고 남은 재료 카드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진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폐기물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좀 구현을 해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게임이 끝나고 그 난 뒤에도 이것을 이 환경적인 어떤 개념이나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실천해야 되는 것들을 좀 이어갈 수 있게 좀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 구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좀 시간 관계상 많은 것들을 이제 소개는 못 드리지만 다양한 주제, 또 다양한 메커니즘,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게임을 구현해서 기대종이나 멸종위기종, 또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라는 생추어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게임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또 구현하기도 하고요. 꿀벌이 생태계에서 가지는 가치, 또 이 꿀벌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 또 미던 식물의 종류, 그리고 인간과 꿀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게임 안에서 좀 구현하면서 이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꿀벌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식물로 만들어주면서 꿀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꿀을 모으고 벌집을 짓고 이게 생태계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게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외치고 있는 게 사실 플레이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실 자라는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환경 교육을 하다 보면은 좀 부정적인 그런 기억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왜 우리한테 책임을 지시나요? 환경 오염시킨 거는 앞에 계신 선생님과 이미 나이 먹은 기성세대 아닌가요?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환경을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환경을 공부하는 게 너희들한테는 중요하지만 너희들한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노력하자. 근데 그 같이 노력하는 방법을 우리 게임으로 즐겁게 배워보자라는 것을 이제 보드게임으로 저희는 좀 구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 환경에 대한 자연 속에 직접 가서 찾아가서 공부하고 또 배우고 체험하는 것이 사실은 저 역시도 가장 좋은 환경 교육의 형태라고 생각은 하지만 학교에서 운영되는 어떤 교육의 여러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교실 안에서 최대한 아이들이 좀
환경에 대한 것들을 어렵지 않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교구들을 저는 보드게임으로 좀 구현을 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비단 환경교육 분야에만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배워야 하는 것들, 또 실천해야 되는 것들, 특히나 또 경제관에서도 이런 것들도 게임으로도 구현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저희가 또 이 활동하고 있는 대전 지역에서도 더 많이 많이 좀 아이들이 또 체험해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도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또 많이들 노력해 주시면은 또 더 좋은 결과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